우주에서 미인 대회가 열린다면 블랙홀보다는 인기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하게 오묘하고 극한의 성질을 띠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중성자 별이에요. 이 초고밀도 고대 행성들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게 없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많은 수수께끼가 공개됐어요. 일반 행성들의 경우 강력한 중력이 행성의 핵을 향해 서로 당기기 때문에 공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력을 통해 핵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 가스가 핵 주변에 오는 걸 막는 거예요. 하지만 행성이 너무 오래되고 우리 태양보다 약 4배에서 8배 정도 커지면 더 이상 생성할 연료가 없어요. 그래서 핵의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별의 외부층이 급격히 안쪽으로 무너지려고 하지만 초고밀도로 이루어진 핵으로부터 튕겨나가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별의 최후는 아니에요. 외부층이 벗겨진 후에도 핵은 계속 분열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핵 내부의 압력이 너무 커져서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녹아내려 핵의 90%가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원자들끼리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823m 높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알약 한 알로 응축시킨 것과 같아요. 그 이후 행성의 에너지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중성자 별로 변해요. 이 에너지의 양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계의 모든 빛을 모은 것과 비슷할 정도죠. 에너지는 중성미자의 형태로 행성에서 사라지는데요. 중성미자란 양전하를 띤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생기는 입자입니다. 초신성이 발생하면서 분출되는 중성미자의 양은 태양을 구성하는 양성자, 전자, 그리고 중성자의 총 개수의 10배 정도 많아요. 얼마나 경이롭고 무시무시한 현상인지 아시겠죠? 중성자별은 간단히 말해 거대한 핵 그 자체예요. 원자의 중심부죠. 그리고 비교적 작아요. 일반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32km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 맨하튼 정도 크기예요. 다른 별들에 비해서 겸손한 크기를 가졌지만 모든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최소 1.5배 정도는 무거워요. 재밌는 건 우리 태양은 지름만 약 140만 km 정도라는 거예요. 이 안에 지구가 109번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중성자별을 한 티스푼 뜨면 그 무게는 약 10억 톤보다 더 나갈 거예요. 굉장히 밀도가 높죠? 그 유명한 블랙홀 다음으로 무거워요. 거의 제 중학교 시절 몸무게와 비슷한걸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두 중성자별의 충돌을 관찰했어요. 그 충돌로 인해 발생한 중력파 덕에 이 현상을 알 수 있게 됐죠. 두 개의 작은 중성자별이 커다란 힘을 얻고 충돌해서 하나의 큰 별이 되었어요. 새 행성의 탄생과 함께 곧바로 소멸됐지만 우주인들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남겼어요. 예를 들면 구성이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구가 가진 자원으로는 중성자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태껏 별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추측할 뿐이었어요. 그 결과 두 가지 가설이 나왔죠. 몇몇 과학자들은 중성자별이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매우 거칠고 어떤 압력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중성자별이 부드러웠다면 곧바로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별들이 충돌하고 붕괴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신성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이를 통해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랙홀로 변하기 약 1000분의 1초 동안 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성자 별의 표면이 딱딱하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였어요. 중성자 별의 구성 말고도 구체적인 크기에 대한 기준을 과학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어요. 중성자 별의 크기는 약 21km 정도 되어야 하고 태양보다 약 60%는 무거워야 해요. 또 하나, 중성자별의 크기가 클수록 소멸 전에 더 오랫동안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별의 경우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이나 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관측한 별의 경우 1초보다도 월등히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했어요. 매우 작은 중성자별이란 뜻이죠. 물론 충돌한 후 소멸한 두 중성자별에게는 불운한 하루였지만 중성자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과학자들은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성자별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려 하고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을 밝혀냈죠.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만약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수수께끼를 단 하나를 밝혀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블랙홀? 암흑물질? 우주의 탄생?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또 하나 중성자별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만약 중성자별에 생명이 살 수 있다면 2차원적으로 존재했을 거예요. 마치 만화책처럼요. 중력은 너무 무겁고 강력해서 모든 걸 표면으로 끌어당기거든요. 만약 그곳에 대기가 있다면 표면에서 약 30cm 위에 존재할 거예요.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지구의 것보다 수천억 배보다 더 강력해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극과 극이에요. 중성자별도 회전을 해요. 대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돌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도 빙빙 돌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제일 빨리 회전한 중성자별은 초당 700번 이상 회전했어요. 그에 반해 지구는 한 바퀴 회전하려면 24시간이 걸리죠. 중성자별의 또 다른 극단적 요소는 바로 온도예요. 표면은 섭씨 6만 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마시멜로우랑 초콜릿 있나요?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은 섭씨 5,500도까지도 아주 드물게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중성자별이 우리의 커다란 태양보다 약 10배는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중성자별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을 자주 보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은하계 역사를 통틀어 약 1억 개의 중성자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차갑고 느리게 돌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유명한 허블 망원경이 열을 내뿜는 몇몇 중성자별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성자별은 아주 강력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빛이 투과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행성의 궤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경우 특정 방향만을 통해서 별의 표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스펀지를 작은 물 웅덩이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은 순식간에 스펀지의 빈 공간에 스며들 거예요. 중성자별도 비슷한 원리로 작용해요. 다른 물질이 닿으면 스펀지처럼 곧바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수를 통해 회전 속도를 초당 100번 가까이로 올릴 수도 있어요. 중성자별이 평소보다 더 빨리 회전하게 되면 타원형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행성이 늙고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 다시 원래 공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성자별이 처음부터 외로운 행성은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각 주위를 도는 별을 가진 중성자별 2개쯤은 알고 있어요. 이 위성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실하게는 몰라요. 처음부터 존재했을지도 모르고 중성자별이 되어도 그대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강력한 중력을 가진 이 밀도 높은 행성에 이끌려 들어온 걸지도 몰라요. 드라건은 중성자별이 가진 위성 중 하나로 과학자들이 여태껏 발견한 가장 작은 위성이에요. 이 위성의 무게는 우리 달보다 2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